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바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님이 새 교황 레오 14세 선출 과정, 그러니까 콘클라베에 대해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. 아, 그 기사 말씀이시군요. 네, 콘클라베는 워낙 비밀에 쌓여 있어서 내부 이야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유 추기경 님 증언을 통해서 그 베일 속 분위기랄까? 결정적인 순간들을 좀 생생하게 느껴보려고 합니다. 당신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요. 자,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유 추기경님 말씀이 콘클라베가 뭐 예상과 달리 정치 투쟁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흔히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. 네, 오히려 아주 형제적이고 친교적이며 아름답게 진행됐다고 강조하셨어요. 추기경 133명 중에 3분의 2, 그러니까 89표 이상 얻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 기준이 있죠? 근데 레오 14세가 딱 그 표를 넘기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박수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. 오, 정말 의외네요. 보통 이런 권력 이양 과정은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인데. 네,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흥미로워요. 그러게요.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또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서 내리는 결정인데도 뭔가 경쟁보다는 협력, 또 분별의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어쩌면 그 공유된 신념이나 교회를 위한 최선의 지도자 선출이라는 공동 목표가 일반적인 권력 역학과는 좀 다른 상호작용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선출 자체도 상당히 빨랐죠. 콘클라베 시작하고 둘째 날, 네 번째 투표만에 결정이 났으니까요. 네, 굉장히 신속했죠. 유치기경 님이 투표 결과를 뭐 자세히 밝히진 않으셨지만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. 첫 투표에서 몇 분이 좀 두드러지게 표를 얻었고, 처음부터 좀 후보군이 보였군요. 네. 두 번째 투표에서 더 좁혀지고, 세 번째에서는 확실히 더 좁혀졌다. 그러다가 네 번째 투표에서는 레오 14세에게 확 쏠렸다. 이렇게요. 확 쏠렸다. 그 표현이 재밌네요. 네. 이 확 쏠렸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건 아마 콘클라베 전에요. 추기경들이 총회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떤가, 문제는 뭔가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. 아, 사전 교감이 있었군요. 네,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막 밀었다기보다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이런 거다 하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. 하긴 서로 프로필이 담긴 명부도 미리 받고 상대방을 파악할 시간도 있었다고 하니까요. 그렇죠. 그냥 막연하게 투표한 건 아니라는 거죠. 뭐랄까 좀 준비된 합의, 수기의 결과에 가깝다고 봐야겠죠? 아,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도 하나 있었대요. 그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요. 네, 어떤 건데요? 콘클럽에 시작하고 누가 휴대폰, 정확히는 유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. 어이쿠, 그거 규정 위반인데. 네, 그런데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하하, 의외네요. 그런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좀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네요. 또 이제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 때문에 관심이 많았잖아요. 네, 그 점이 많이 부각됐죠.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요. 그런데 유추객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. 우리는 미국인을 뽑은 게 아니다. 선교자를 뽑은 거다. 아,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핵심은 그분이 페루 빈민가에서 20년 동안 사목 활동을 하면서 이주민들의 고통, 이런 걸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경험과 자질이었다는 거죠. 그 경험이군요. 결국 추기경단이 중요하게 본 리더의 자질이 바로 그거였던 거네요. 그리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교황 탄생을 환영했다.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. 네,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. 유추기경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 교황이 이주민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, 예를 들어 장벽 건설 같은 거예요. 네, 상당히 대비되죠. 그 점을 딱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.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요. 그렇죠. 그 대비 자체가 앞으로 교황청과 또 미국 정치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부분이긴 하죠. 더 나아가서요. 새 교황을 뭐 중도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하려는 시각도 있잖아요. 네, 그런 분석들이 나오죠. 근데 이후 추기경님은 어떤 것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보수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런 단순한 이분법을 좀 경계하셨어요. 아, 그 라벨링을 경계하신 거군요. 네, 중요한 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중심,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강조하셨죠.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.
우리가 리더십이나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그냥 피상적인 딱지만 붙이기 쉽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보다는 그 본질, 그 지향점이 뭔지를 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네요.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유흥식 추기경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비밀에 쌓여있던 콘클라베의 실제 모습, 또 레오 14세 교황 선출의 배경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 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, 또 국적보다는 선교 경험을 중시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단순한 정치적 분류를 넘어서려는 그 신앙 중심의 관점도요. 이렇게 내부자의 시선으로 과정을 듣고 나니 외부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확실히 그렇습니다. 특히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또 인정받는지 당신의 생각이 혹시 조금 달라지셨는지도 궁금하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유추기경님은 새 교황에게 보수나 개혁 같은 그런 꼬리표 붙이는 걸 경계하셨잖아요. 네, 그랬죠. 혹시 당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인물이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붙이는 그런 꼬리표들이 오히려 그 본질을 좀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? 생각해볼 문제네요. 네,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원칙이나 동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